한국산 장갑차의 발전과 성과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차와 장갑차는 둘 다 육군에서 사용하는 지상 장비이지만 그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차의 임무는 적의 방어라인을 관통하고 적과 전투를 수행하는 것인 반면 장갑차는 보병을 전장으로 안전하게 호위하고 지원하는 것이 주 역할입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 장갑차 부대는 이러한 기본적인 임무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군 BTR-82 장갑차가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보병들을 전장에 남겨두고 이탈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산 장갑차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993년 11월 한국이 개발한 군 기동 장비로는 처음으로 K200 장갑차 4대가 말레이시아로 수출되었습니다. 이 장갑차들은 보스니아 내전에 투입되었는데 당시 대우중공업은 전쟁터 한복판까지 에즈팀을 파견하며 수출한 장비에 대한 책임을 다했습니다. K200 장갑차의 개발 과정도 주목할 만합니다. 1970년대까지 우리 군은 미국 장갑차 M113을 사용했지만 일부 기술자들의 강력한 주장으로 한국형 장갑차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우중공업은 M113을 정비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을 맡았지만 실제 제작 경험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동력 장치 선택에서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국방부는 미국제 엔진과 변속기를 원했지만 개발팀은 국산화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우중공업 엔진과 영국제 변속기를 사용한 독자적인 모델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984년 10월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서 K200이 첫 선을 보였을 때 미국 M113 제조사가 지식재산권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개발진이 장비의 내부를 보여주자 핵심 동력 장치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입증되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31년이 지난 2024년 8월 말레이시아는 한국으로부터 수입했던 K200 장갑차의 성능 개량 사업을 다시 한국에 맡겼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RCWS, 원격 조종 무기 체계, 탑재, 방탄 능력 강화, 파워팩 기능 업그레이드, 전자광학 통신 장비 최신화 등 대규모 MRO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과거 전쟁터까지 애즈를 나갔던 한국 기업의 신뢰성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또한 K9 자주포의 MRO 사업도 곧 진행될 예정이어서 한국의 방산 MRO 사업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방위산업의 특성상 무기는 노후화되기 마련이지만 수입국 입장에서는 이를 완전히 교체하기도 계속 사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때 MRO 사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애즈에서 확실한 신뢰를 쌓은 한국은 이 분야에서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K200은 다산의 상징인 두꺼비라는 사업명처럼 궤도형 화생방 정찰차 등 다양한 계열화 차량으로 발전했습니다. 독자적인 개발 덕분에 다양한 변형이 가능했고 수출도 자유로웠습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 수출 당시에는 긴급한 요청에 따라 군에 납품된 K200을 빌려와 신속하게 개조해 보내주는 융통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대응은 세계 시장에서 큰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계약을 시작으로 항공기 엔진에 집중되었던 MRO 사업을 방산 부문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무기 개발 및 제조를 넘어 MRO까지 담당하는 글로벌 방산 토털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방산 산업은 단순한 제품 수출을 넘어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을 통해 고객 국가들과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방산 수출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K200 장갑차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 당시의 어려움과 도전, 그리고 이를 극복한 과정은 한국 방산 산업의 성장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미국 장비를 쓰는 게 더 낫다는 반대 의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술자들은 독자적인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당장의 예산 절감보다는 장기적인 기술 발전을 위해 힘든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대우중공업은 M113 정비 경험만을 가지고 새로운 장갑차 개발에 도전했습니다. 개발팀은 M113 도면을 9회 반년 넘게 공부했고, 미국 측이 가지고 있던 설계도를 빌려 기초 공부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특히 동력 장치 선택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국방부는 엔진과 변속기 모두 미국 제품을 원했지만, 개발팀은 이것이 M113의 단순한 복사본이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미국 업체들이 변속기 판매를 거부하자 전 세계를 수소문한 끝에 영국에서 변속기를 조달해왔습니다. 1984년 국군의 날 시가 행진에서 K216대가 처음 공개되었을 때 미국 M113 제조사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개발진이 창원 공장에서 장비의 내부를 보여주자 한국 엔진과 영국제 변속기를 사용한 독자적인 설계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수출 당시에는 긴급한 요청에 매우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대우중공업은 군과 협의하여 이미 납품된 K200을 빌려와 지휘용, 의료용 장갑차 등으로 빠르게 개조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보스니아 주둔지에 3차례나 에즈팀을 파견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성 있는 지원은 한국 장갑차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1년이 지난 지금도 말레이시아가 성능 개량 사업을 한국에 맡긴 것은 이러한 신뢰의 결과입니다. 현재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진행하는 성능 개량 사업은 단순한 정비를 넘어서는 첨단화 작업입니다. 조리스틱으로 조종되는 RCWS 탑재, 방탄 능력 강화, 최신 전자광학 통신 장비 설치 등을 통해 30년 된 장비를 현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능 개량 능력은 한국 방산 산업의 현재 기술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수출한 장비를 최신 무기 체계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능력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기술력입니다. 방산 산업에서 MRO 사업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무기 체계의 수명 주기 동안 지속적인 유지 보수와 성능 개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과거의 신뢰성 있는 에즈 경험을 바탕으로 이 분야에서 큰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K9 자주포를 비롯한 다른 무기 체계의 MRO 사업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한 수출을 넘어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방산 산업은 제품 개발과 생산, 수출,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는 30여 년 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독자적인 개발을 선택한 선배들의 해안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단순히 무기를 만들고 파는 것을 넘어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터까지 에즈팀을 파견했던 결단력 있는 대응은 한국 제품의 신뢰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 장갑차가 보여준 모습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더욱 극명합니다. 러시아군은 기본적인 보병 지원 임무조차 수행하지 않고 북한군을 전장에 방치했습니다. 이는 장갑차의 기본 임무인 보병 보호와 지원을 완전히 무시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한국산 장갑차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보입니다. K200은 처음부터 보병 지원이라는 기본 임무에 충실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실전에서도 그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K200의 성공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독자적 기술 개발, 핵심 부품의 국산화 추진, 지속적인 성능 개선, 다양한 파생형 개발 능력, 현장 중심의 지원, 전쟁 지역까지 에즈팀 파견, 신속한 문제 해결, 고객 요구에 유연한 대응, 신뢰성 있는 성능, 혹독한 환경에서도 안정적 운용, 높은 기동성과 방호력, 쉬운 정비와 유지 보수, 지속적인 개량 능력, 최신 무기체계 통합, 전자장비 현대화, 방호력 강화 능력. 현재 진행 중인 말레이시아 K200 성능 개량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장체계 현대화,
ICWS 원격 조종 무기 체계 설치. 최신 조준경 장착. 야간 전투 능력 강화. 생존성 향상. 장갑 방호력 강화. 대지뢰 방호 성능 개선. 화생방 방호 능력 보강. 기동력 개선. 엔진 성능 향상. 변속기 현대화. 현수장치 개선. 전자장비 현대화. 최신 통신장비 설치. 전장관리체계 통합. 디지털화 추진. 이러한 성능 개량을 통해 30년 이상 된 장비를 현대전에 적합한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한국의 높은 기술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앞으로의 방산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방산 산업은 이제 단순한 제품 수출을 넘어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수출 후 지원. 지속적인 정비 지원. 성능 개량 제공. 운용 교육 실시. 기술 이전. 현지 정비 능력 확보 지원. 기술 교육 제공. 부품 생산 협력. 장기적 파트너십. 지속적인 협력 관계 구축. 공동 개발 가능성. 제3국 수출 협력. 산업 협력. 현지 생산 참여. 일자리 창출. 경제 협력 강화.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은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방산 산업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며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